But I never shared this with anybody. Okay. But you took it. That's the problem. Okay? That's where we're at right now. I have never shared any technology with anybody in China. Okay, I go back to China because my mom being in the last stage of her life, and so I took every opportunities to go to China to see my mom. The plan was to form a new company. That's a what- joint venture company. Yeah, with that's Canada. what Mr. Liu thinking. Okay, but it was never get there. (2017년 8월) 경쟁업체들의 부상으로 세계 음료 시장에서 고전하던 코카콜라는 새로운 CEO를 임명합니다. 구조 조정이 시작되고 1200명의 직원은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50대 중반의 화학자 샤넌 유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해고되면 사람은 회사에서 무언가를 가지고 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신비한 레시피를 보유한 코카콜라는 특히 이런 위험에 철저히 대비했습니다. 다른 회사와 마찬가지로 코카콜라도 직원의 컴퓨터 사용을 감시하는 소프트웨어가 있었고요. 샤넌 유는 코카콜라에서 가장 중요한 기업 비밀 중 일부에 대한 억세스 권한이 있었습니다. 알루미늄 콜라캔 내부에 2미크론 두께로 도포되는 플라스틱 라이너에 관한 아주 디테일한 화학 레시피입니다. 사실 이건 코카콜라로서는 전설의 콜라 비방보다 더 중요했을 수도 있지만 이 라이너 레시피는 코카콜라가 아니라 캔을 공급하는 페인트, 코팅 업체들의 지적 재산이었습니다. 샤넌 유는 코카콜라에서 이 비밀 레시피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2명 중 1명이었습니다. 8월 8일 오후 6시 2분 샤넌 유는 가져온 이동식 카드에 BPA-NI 폴더 전체를 복사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해거 명단에 들어있어서 컴퓨터 전송이 자동으로 차단됐습니다. 다른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를 시도했지만 역시 실패했습니다. 8월 25일이 돼서야 샤넌 유는 해결책을 찾습니다. 아주 원시적인 방법, 파일을 연 후에 스마트폰으로 모니터 화면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8월 29일 늦은 저녁이 돼서야 개인 구글 드라이브 계정으로는 복사가 가능하다는 걸 발견하고 여러 개의 암호화된 파일을 개인 계정에 올렸습니다. 2017년 8월은 샤넌 유에게 바쁜 한 달이었습니다. 8월 17일 샤넌 유는 직장 상사들도 모르게 중국 위해를 방문합니다. 그녀는 위해에서 회사 설립에 도움 주고 있는 사업가들을 만났습니다. 창업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샤넌 유는 수백만 달러의 정부 지원 자금을 신청했고 위해 정부 기관에서 진행된 심사 인터뷰에도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이번에는 천인계획이라는 중국 정부가 지원하는 창업 지원 자금 프로젝트에 지원하기 위해 베이징으로 갔습니다. FBI가 법원에 제출한 샤넌 유가 쓴 천인계획 지원서를 보면 창업하는 회사는 중국 최초의 BPA-NI 코팅 생산 라인을 구축해서 세계 식품용기 코팅 산업의 미국 독점을 깨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결국 그녀가 코카콜라에서 빼낸 기술이 사업의 중심이었고 샤넌 유는 분명히 자신의 행위가 가져올 법적 책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모든 위험을 감수하는 사람은 나 자신,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번 돈으로는 변호사 비용도 모자랄 것. 이 말들은 샤넌 유가 외신에 저장한 음성 메시지입니다. 3년 후 샤넌 유는 전신 사기, 절도 공모, 기업 비밀 무단 취득 그리고 경제 스파이 활동 혐의로 재판받았습니다. 연방검사는 샤넌 유의 범죄로 1억 2천만 달러의 피해가 발생했고 라이너 코팅을 개발한 7개 회사가 피해자들이라고 밝혔습니다. 천인계획은 해외에 있는 세계적 수준의 학자와 교수 1천여 명을 중국으로 불러들인다는 국가 차원의 해외 인재 유치 사업입니다. 핵심 기술 발전, 첨단 기술 산업 발전, 신흥학문 발전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핵심 인재들을 유치해서 중국의 기술 혁신 및 창업에 종사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2012년에만 천인계획을 통해 유치된 인재가 대략 1,500명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인재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지원 보조금은 현상금 형식으로 변질되고 외국 기업의 산업 기밀을 빼내 천인계획에 지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서방에서는 천인계획은 결국 중국 정부가 지원하는 산업 스파이 지원 정책이라고 규정합니다. 뒷부분에서 언급하겠지만 이 사건의 경우 샤넌유는 코카콜라의 기밀을 훔쳤지만 위해 샤넌유 공모자들은 대담하게 중국 정부를 대상으로 사기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공산품들은 스마트폰에서 자동차, 알루미늄 캔까지 모두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코팅 기술들은 대부분 다우케미컬이라든지 셰일 윌리엄스와 같은 페인트 그리고 코팅 회사에서 개발합니다. 특히 알루미늄으로 만드는 음료캔의 코팅 공정은 대단히 까다롭습니다. 가장 큰 규모의 공장은 하루에 1600만 캔을 찍어냅니다만 몇 초 내에 알루미늄 캔 내부에 균일한 두께의 코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코카콜라뿐만 아니라 일반 알루미늄 음료캔 내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알루미늄 용기 위에 미세한 코팅막이 덮여져 있는 걸 눈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얇게 분사된 코팅막을 라이너라고 부릅니다. 라이너 레시피는 산도, 설탕, 카페인, 오일, 또 때에 따라서는 알코올 도수에 맞게 조정됩니다. 일단 건조되면 그 독한 콜라도 알루미늄 캔을 부식시키지 못합니다. 당시 라이너로 사용했던 물질은 비스페놀 A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BPA는 다양한 용도의 플라스틱 제품과 식품용 캔의 내부 코팅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논란은 있습니다만 내분비기의 교란 등 이 건강에 대한 우려로 프랑스는 2010년부터 유아용접병의 BPA 사용을 금지했고 나중에 프랑스에서 판매되는 모든 식품 포장에 대해 금지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유럽연합 그리고 중국에서도 내년부터 젖병에서는 사용이 금지됩니다. 건강 이슈가 생기면서 당연히 업체들은 BPA 대체 물질 개발에 집중했지만 BPA를 대체하는 BPA-NI 개발은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이런 시기에 세계 최대의 알루미늄 캔 소비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코카콜라가 어느 기업에 어떤 BPA-NI를 선택할 것인지는 시장 판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샤넌유는 이 시기에 이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코카콜라에 스카우트했습니다. 샤넌유는 1990년 미국으로 유학 가서 오하이오주 켄트 주립대학에서 석 박사학위를 받은 후에 펜실바니아 리하 유니버시티에서 고분자 과학 그리고 공학을 전공했습니다. 1999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후에 기계 엔지니어인 남편, 딸과 함께 델라웨어에 장착해서 듀폰의 3D 프린팅 사업부 수석 화학자로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2004년에는 프랑스 기업인 생거뱅에 취업해서 매사추세츠로 이사했고 5년 후에는 재료 엔지니어 신분으로 하니웰 인터내셔널에 입사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 12월 코카콜라는 샤넌유를 글로벌 연구부서의 수석 엔지니어로 채용 BPA-NI 공급업체를 결정하는 업무를 맡겼습니다. 샤넌유는 부임 후 협력업체에 BPA-NI의 구성 요소 수준뿐만 아니라 각 성분의 배합 정보량까지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협력업체들은 기존 관행으로 볼 때 이런 기업 비밀을 제공할 의무가 없어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샤넌유는 협력업체에 자신이 요청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거래의 자격은 박탈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결국 셰일 윌리엄스를 비롯한 공급업체들은 그녀가 요구하는 세부 정보에 액세스할 수 있게 개발 프로젝트 서버에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제공했습니다. 이 협력업체의 지적재산 자료들의 무제한 접근 권한을 얻은 샤넌유는 2년 만에 수천만 달러 상당의 BPA-NI 라이너 개발 관련 자료들을 자신의 회사 컴퓨터에 복사 보관했습니다. 2016년이 돼서야 샤넌유의 문제가 있음을 깨달은 코카콜라는 다나 브리드를 고용 BPA-NI 라이너 개발 전반을 관리 감독하게 했습니다. 다나는 데이터 제공을 거부하는 샤넌유와 자주 충돌했고 다나 브리드가 부임한 지 1년도 안 돼서 샤넌유는 회사 구조 조정으로 해고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코카콜라 근무 마지막 날인 8월 31일 샤넌유는 코닥 필름으로 유명한 이스트만 케미컬에 재취업합니다. 샤넌유가 언제부터 창업을 생각했는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중국에 있는 이모 판홍메이와 교환한 서신을 보면 거의 10년 동안 창업에 대해 논의해 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샤넌유는 천인계획지원서에서 중국 내 공급업체가 없는 중국의 BPA-NI 코팅 시장은 연간 약 3조 8천억 원의 시장 가치가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2017년 파니머는 위챗으로 조카와 웨이하이 진원그룹의 총경리 류샹첸을 연결했습니다. 류샹첸의 사업 초기 진원그룹에서 코팅제를 생산하고 사업이 궤도에 오르면 그 다음 회사를 분리하자고 제안합니다. 회사를 관리하는 대가로 회사 지분 5%, 대신 샤넌유는 회사 최고 기술 책임자로 지분 3분의 1을 제안했습니다. 류샹첸은 회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미국에 있는 샤넌유를 대리했고 총 3천에서 5천만 위안 상당의 국가 및 지방 보조금도 대리 신청했습니다. 2017년 3월부터 샤넌유가 해고되는 8월까지 류샹첸은 국가 보조금 지원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지원서를 작성하기 시작합니다. 3월에 류샹첸은 샤넌유가 코카콜라 최고 기술 책임자라는 내용이 들어있는 편지나 문서를 만들어 보내라고 요구했고, 처음에는 이런 문서 위주에 거부감을 느꼈던 샤넌유도 나중에는 천인계획 PPT 자료에 자신을 포춘 500대 기업 6곳에서 CTO 또는 기술이사로 재직한 인물이라고 했고, 세계에서 가장 앞선 2세대 BPA-NI 코팅 생산 및 기술을 개발했다고 했습니다. 샤넌유가 천인계획 지원서에서 여러 번 인용한 그 라이센스는 당연히 가짜였습니다. 당시 천인계획 심사 과정에서 이런 위조 내용을 중국 정부가 필터링하지 못한 건 류샹첸에 취한 추가 조치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9월 위챗 메시지에서 파니머는 류샹첸이 지원 절차를 쉽게 하기 위해서 10,000위안의 뇌물을 제공했다고 샤넌유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샤넌유의 다른 가족들은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아는 친척은 천인계획 신청자를 대상으로 FBI가 조사를 시작했다는 뉴스 기사를 보냈고, 중국에 있는 친척들도 비슷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형제 자매들을 안심시켰지만 샤넌유는 파트너인 류샹첸을 믿지 않았습니다. 위챗 음성 메시지에서 류샹첸에게 계좌로 입금 안 하면 시작 안 한다. 자신은 다른 중국인들하고는 다르다. 이 일이 아니더라도 사는데 아무 지장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류샹첸도 지원서 내용을 위조했기 때문에 자신도 상당히 위험하다. 발각돼도 샤넌유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처벌받는 것은 자기 자신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한 달 후 샤넌유는 위하이로 날아가서 위하이 진론과 33.5% 지분의 연봉 60만 위안의 조건으로 벤처기업 설립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샤넌유가 이스트맨 케미칼에 근무할 때 진행됐습니다. 코카콜라의 공급업체들은 샤넌유가 이스트만에 채용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특히 셔윈 윌리엄스는 자신들의 코크 NDA 정보를 이스트만에서 사용하지 않도록 법적 책임을 알리는 편지도 보냈습니다. 이스트만에서 샤넌유는 코카콜라보다 더 불성실하게 근무했습니다. 샤넌유의 아나무인의 이 성격, 또 보고도 없이 진행되는 장기 출장은 최고 경영진의 불만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달 예정의 중국 출장에서도 이스트만의 업무는 2주 반 만에 마무리 짓고, 나머지 시간은 천인계획 관련 업무, 웨이하이 진룡의 CEO인 슈와의 신규 사업 구상, 이탈리아 업체인 메틀락의 중국 시장 협력에 관한 미팅을 제안하면서 이스트만의 CEO인 마크 코스타와 메틀락 본사에 방문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2018년 6월 21일 권고사직이 예상되는 회의가 시작되기 30분 전, 샤넌유는 10개월 전 코카콜라에서 하던 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이스트만 업무용 컴퓨터 자료를 구글 드라이브로 올리는데 11분을 썼습니다. 이스트만에서의 경력은 이렇게 10개월 만에 마무리됩니다만, 미시간주 랜싱에 있는 나노 소재 제조업체인 XG 사이언스 수석 엔지니어로 바로 재취업합니다. 샤넌유는 다시 중국 출장을 떠났고 중국 파트너 위에시의 관리들과 메틀렉 방문을 위해 이탈리아로 갑니다. 2018년 9월 애틀란타 공항을 통해 귀국하는 과정에서 CBP 요원들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CBP 요원들은 사전 FBI의 지시에 따라 이스트만의 신고에 FBI가 움직인 겁니다. 샤넌유의 노트북, 2대 스마트폰, 이동식 하드 드라이브를 조사했습니다. 구체적 혐의가 없어 석방되었고, 샤넌유는 CBP 요원이 이미 복사해 놓은 사실도 모른 채 스마트폰에 위챗 기록을 모두 삭제했습니다. 테네시주 녹스빌의 FBI 현장 요원들은 이스트만이 샤넌유에게서 회수한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2018년 11월 샤넌유는 이탈리아 메틸렉 본사에 재방문했지만 메틸렉은 비즈니스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코카콜라에서 가져온 기술에 거부감이 있었던 듯합니다. 이 메틸렉과의 사업이 어려워진 또 다른 가능성도 있습니다. 샤넌유와 접촉하면서 외화의 진롱의 유상첸과 동사장인 슈는 타협하기 힘든 성격의 샤넌유가 중심인 벤처에 정부 자금을 투자하는 대신에 자금을 착복해도 문제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수도 있습니다. 샤넌유의 이모도 비슷한 우려를 했습니다. 외화의 진롱이 정부로부터 보조금 일부를 받은 후 파니먼은 위챗에서 샤넌유에게 경고합니다. 유상첸은 벤처보다 자신의 사업에 지원 자금을 쓸 수도 있고 영수증만 제대로 첨부하고 또 합리적으로 사용했다는 증명만 할 수 있다면 중국 정부는 지원 자금에 대해 문제 삼지 않는다고 판단했을 수 있습니다. 파니먼은 서류만 받쳐준다면 정부가 지원하는 또 다른 벤처 실패 사례로 기억될 뿐 누구도 책임지지 않을 거라고 봤고 중국에서 관행이 또 그렇습니다. 2019년 2월 12일 테네시의 연방 대배심은 샤넌유와 유상첸을 기소했고 이틀 후 FBI는 미시간주 랜싱에서 샤넌유를 체포했습니다. 2022년 5월 샤넌유는 연방법원에서 14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이 사건에 대해 직접적인 논평은 거부했지만 중국 정부는 해외 인재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국제법과 윤리를 준수하도록 권고한다고 말했습니다. 샤넌유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사건을 완전히 조작했다. 자신은 아시아 출신 미국 시민이고 해당 분야에서 유명했던 인물로 사업 때문에 중국을 여행했다. 그래서 미국 정부가 자신을 표적으로 삼은 것이다. 이 모든 게 정치적이다. 테네시주가 보수적인 건 세계가 다 아는 사실이다. 판사는 전적으로 정부 편이고 그리고 배심원단은 영업비밀이 무엇인지 이해를 못한다. 그건 강도, 마약 또는 살인과 같은 범죄가 아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